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일단 상당히 어제 경기 결과들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좀 어제 늦게 키기도 했는데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1순위도 다폴더로 갔고, 2순위가 뭐 풀럼, 그리고 쾰른 프렌, 그리고 헤타페 굉장히 좋아 보여서 그거 둘을 묶으니까 또 한 20배가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1, 2순위 묶어간 것도 풀럼도 극장골, 상대 자책골이긴 했지만, 그리고 쾰른도 둘 다 추가 시간에 이제 서로 그 주고받고 해서 사실상 쾰른이 제일 극장골이긴 했죠. 그래서 2순위도 적중하니까 그 다폴드에 간 것도 다행히도 적중을 해서 어제 1순위 뭐 메인 서브,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이제 챔피언십 무승부도 미들즈브로가 이제 추가 시간에 골을 넣어서 그것도 극장골이 됐죠. 그래서 어제는 극장골이 좀 많이 도와줬다. 그리고 어 하나 아쉬운 건 이제 그거죠. 페노르트가 마엔을 해줬다면은 완벽하게 올킬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아스날 마엔, 그리고 아약스도 마엔. 아약스도 원래는 2대2였다가 꼴찌가 되면서 이제 막판에 이제 마엔까지 해줬는데, 페노르트가 마인을 못하는 바람에 그거 하나 이제 좀 삐끗했지. 나머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뭘 데려가도 적중을 했고, 그리고 1, 2순위 묶어간 게 되게 오랜만에 적중이거든요. 20배가 넘으니까 원래라면 어제 도전 미션을 그걸로 했어야 했는데 어제 늦게 오다 보니 도전 미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구매하러 가기 전에 방송을 하고 어, 나중에 다시 오기엔 시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체적으로 봤는데 어제 1, 2순위 묶어간 그 조합이 좋았다. 왜냐면 오늘은 생각보다 승패가 많이 안 보여요. 어제보다 경기가 적은 것도 있는데 오늘은 아무리 지금 다 보고 왔는데도 마땅히 갈만한 게 어제보단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처럼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도전 미션은 건너뛰고 다음 주에 이제 챔스가 있으니까 그때 도전 미션을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분석은 끝났습니다. 바르샤까지. 해서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너무 늦게 와서 조금 촉박하게 했던 반면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이제 엑셀식으로 경기가 7시 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6시까지 마무리, 6시 반까지 조합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무승부라든가 언오버는 조합을 다 짰습니다. 근데 이제 승패 라인을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너무 데려갈 게 없어서. 그래서 그거는 방송 아마 끝나고 마무리를 지을까 싶고, 어쨌든 오랜만에 이제 좀 많은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씩은 이런 날이 있어야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엑셀시오로 하고 이제 스파르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스파르타가 졌던 팀들이 대부분 강팀들, 뭐 PSV 그리고 어디냐 페노르트, 그리고 나머지 고어헤드나 위트레이트는 또 잡았고 해서 얘네가 득점을 많이 하든 실점을 많이 하든 다 오버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언오버가 그 가기가 좀 애매한 게, 이게 스파르타 생각을 하면 오버를 가야 되는데 엑셀시오로는 또 득점력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엑셀시오로가 득점을 많이 못하거나 무득점이 나온다면은 결국엔 이게 오버가 배당이 낮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갈 바에는 차라리 묻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엑셀시오로도 이제 뭐 전체적인 상황 보면 스파르타가 좋긴 해요. 승도 조금 더 많고. 근데 이제 지난번 둘 다 퇴장이 있었고 엑셀시오로가 홈에서는 페노르트전도 한 골 차로 졌기 때문에 스파르타가 조금 우세할진 몰라도 저는 이런 경기는 무승부 찍거나 건너뛰어야 된다 봅니다. 너무 시간이 이르기도 해요. 자, 그다음 로마 토리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리노가 지금 두 경기째 득점이 없거든요. 무득점.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경기 동안 실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 한 골차 승부였기 때문에 이게 A매치 이유는 조금 이제 평소 리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첼시도 좀 불안하다 했고 뭐 레알도 불안하다 했고 했는데 결국엔 레알은 이겼고 그리고 첼시는 비겼죠. 그리고 어제 좀 배당이 낮았던 것 중에 빌바오도 저는 피해 갔습니다. 뭔가 좀 불안해서. 그래서 오늘 뭐 로마가 홈이고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이게 A매치 이유기도 하고 뭐 득점이 없다고 해서 토리노가 뭐 무조건적으로 질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배당이 너무 낮아요. 1.5도 안 되기 때문에 로마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이 높지 않아서 저는 뭐 비기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언더를 좀 보겠다. 이게 배당은 좀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갈 거면 뭐 핸디무를 노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승부나 핸디무 언더를 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우스햄튼하고 포츠머스 요 경기까지가 일단은 한 8시. 그래서 요 세 경기 안에서 뭐 묶어서 갈 수 있는 게 있느냐 그 판단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우스햄튼은 오버가 많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흐름은 저는 포츠머스가 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브로미치 원정도 비겼고 뭐 노리치전 홈에서 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밸런스가 포츠머스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이 사우스햄튼에 대한 배당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올라가서 그렇지 뭐 예전에도 렉섬전 이길 때도 극적으로 이제 막판에 두 골을 넣어서 이겼고 물론 잘하긴 해요. 지난 시즌에 이제 프리미어에서 떨어져서 좀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뭐 졌던 거는 스토크밖에 없기 때문에 뭐 더 좋을 수는 있지만 포츠머스도 프리시즌부터 진 경기가 몇 경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언오버가 있으면 좋은데 언오버를 못 가게 빼놨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괜히 뭐 이상한 거에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프렌 봅니다. 프렌 배당 대비 한번 노려볼 만하다. 고배당으로. 자, 셀타하고 지로나. 셀타는 아직 승리가 없죠. 3연속 무승부 중이라. 근데 지로나가 지금 꼴찌고 실점도 많고 너무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지로나가. 흐름 자체가. 그래서 셀타는 지난번 비아레알, 뭐 베티스랑도 비겼기 때문에 요거는 셀타승 봅니다. 셀타승 보고 마에는 글쎄요. 뭐 이득점 한 적이 없어서 뭐 마엔까지 노리기에는 약간 좀 불안하긴 해요. 지로나는 또 치간고프가 지금 부상이거든요.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도 조금 더 안 좋기 때문에 뭐 마엔을 노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셀타 승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트레이트하고 흐로닝원 가도록 할게요. 자, 위트레이트하고 흐로닝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반반 보거든요. 반반. 왜냐면 흐로닝원도 오버가 대부분인 팀이고 그리고 알크마르랑 PSV한테 지긴 했지만 결국 득점을 했고 위트레이트도 보면 유로파를 병행하긴 했는데 아직 유로파는 일정이 챔스보다 그 다음 주에 있고 컨퍼런스는 또 유로파 그 주 말고 또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한 주씩 더 뒤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유로파 일정이기 때문에 챔스 일정이 아니라 뭐 일정이 좀 빡세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득점을 많이 했어가지고 이거는 뭐 흐로닝원이 선방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하면 오버 1순위다. 이게 오히려 오버 쪽으로 배당이 올라가서 오버 보는 제 입장에선 아주 좋다. 1.57밖에 안 됐거든요. 자,
자, 헤라클레스 알크마르는 패스합니다. 왜냐? 알크마르 원정 배당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알크마르의 이제 주 공격수인 트로이 페럿이 지금 부상 중입니다. 부상. 팀 내 3골로 골이 가장 많은데, 그리고 그 외 공격수도 지금 부상 의심되고 해서 안 그래도 원정에 가기가 좀 빡센데 공격수까지 좀 빠졌다. 여긴 또 컨퍼런스 진출을 해서 이제 10월에 경기가 있죠. 뭐 일정은 그렇게 빡세지 않고 당분간은. 그리고 컨퍼런스부터 진 적이 없긴 해요. 다만 알크마르도 폴랜담 원정 비기고 브레다전도 이제 한 골 차로 이겼기 때문에 아무리 헤라클레스가 실점이 많고 못하더라도 이런 경기는 좀 거르는 게 낫다. 왜냐면 어제 생각보다 변수가 많이 안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뭐 레알이 비기길 하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빌바오 정도 지고 뭐 첼시 비긴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보고 해서 이런 알크마르 경기는 뭐 승리를 꼭 가고 싶다. 그러면 핸디무 쪽을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패스합니다. 굳이 갈 경기는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번리 리버풀. 요거는 좀 고민이 많았던 경기인데 리버풀도 배당이 너무 낮아요. 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번리가 뭐 리버풀 상대로 강한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득점이 좀 꾸준했다는 점, 그리고 리버풀이 A매치 이후에 원정인데 배당이 너무 낮다. 그래서 리버풀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차라리 오버 보는 게 낫다. 근데 좋아 보이는 오버는 아니에요. 3.5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버 찍고 넘어가는 게 맞다 보여지고, 아탈란타 레체는 아탈이 초반에 너무 득점이 저조합니다. 레체 같은 경우도 득점이 지금 없거든요. 2경기 동안. 근데 아탈은 2경기 다 한 골씩밖에 못 넣어서 안 그래도 이제 아탈의 득점력이 문제인데 기존에 이제 루크먼의 부상과 스카마카도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뭐 아탈이 유리하긴 하지만 이것도 배당 대비 좀 별로입니다. 아직은 못 믿겠다. 그래서 뭐 아탈 승부를 보긴 해요. 하지만 배당으로는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언더죠. 왜냐면 아탈에 그래도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 또 많이 넣을 수도 있다 해서 언더를 보지만 뭐 아주 좋은 언더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피사하고 우디네세. 이거는 뭐 무승부 봐야죠. 피사가 승격팀이긴 한데 우디네세가 지난번 이제 인테르 원정도 잡았고 지금 프리시즌부터 성적이 꽤 좋거든요. 근데 피사가 이제 홈인점, 아무리 2부 팀이었어도 아탈 원정도 비겼고 로마도 이제 한 골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언더를 가야 되냐. 근데 이런 경기 오히려 다득점 무승부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묻찍고 넘어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24경기니까 몇 경기야 이게? 레반테까지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원래 5시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빠듯할 것 같아서 좀 더 일찍 왔어요. 자, 릴 툴루즈. 릴이 생각보다 너무 잘한다. 지난번에 이제 그 원정이었나? 그 로리앙 원정에서 7골은 조금 생각을 못했던 스코어였고, 브레스트 첫 경기도 3대3, 그리고 홈에서 모나코도 잡았고, 릴은 확실히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 왜냐면 툴루즈가 이제 연승을 하다가 이제 파리한테 연승이 끊겼는데 툴루즈도 보면 득점이 꾸준하거든요. 파리한테만 실점을 많이 해서 그렇지 쉽게 볼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둘을 동시에 보겠다. 릴승을 보지만 릴승만 가기에는 좀 불안해요. 왜냐면 툴루즈도 나름 이제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오버가 좋아 보일 수도 있다. 오버랑 그 승이랑 같습니다. 이게 배당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장크트하고 아우크스 경기로 갈게요. 자, 장크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홈에서 도르트문트한테 3대3으로 비겼던 경기,
그 경기는 사실 3대1 스코어에서 이제 퇴장 이후에 두 골이 더 터진 경기라 뭐 세르기라시의 PK 놓친 것도 좀 크고, 그리고 함부르크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둬서 프리시즌부터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웬만하면 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우크스는 프라이 원정을 잡았지만 미넨한테 졌는데 그 결국 두 골을 따라 잡았거든요. 2대3으로 좀 아쉽게 져서 요 경기는 장끝도 흐름이 좋지만 아우크도 경기 했던 거 보면은 득점이 좋아서 저는 뭐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면은 요거는 오버를 1순위로 봐야 되지 않나. 승무패 다 가능합니다, 요 경기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레반테 베티스는 어제 승무패 분석할 때 봤던 건데, 베티스가 잘하긴 해요. 잘하긴 하는데 항상 이제 뭐 한 골씩은 넣었는데 그 이상 득점을 하진 못했고, 그리고 레반테가 지금 3경기 연속 패배 중이거든요. 다만 이제 홈에서 바르샤를 잡을 뻔 했었고 알라베스 원정도 좀 아쉬웠기 때문에 아무리 2부에서 올라온 팀이라 하더라도 홈에선 나름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베티스가 좀 더 위라고 보긴 하지만 뭐 유로파 일정도 좀 남긴 했지만 그래도 4연패까지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레반테 프렌을 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승패가 별로 없죠. 그래서 오늘 좀 힘들다는 겁니다. 어제처럼 뭐 확실한 뭐 아스날 승, 그리고 뭐 뮌헨 마엔,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뭐 예를 들면 도르트문트, 아니면 배당 높은 것 중에는 헤타페, 뭐 풀럼, 그리고 쾰른 프렌, 좋은 것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폴도까지 데려갔던 거고, 오늘은 레반테 프렌, 뭐 포츠머스 프렌 느낌이 어제 살짝 비슷하긴 해요. 뭐 쾰른이나. 근데 뭐 릴 승도 살짝 애매하고 셀타 승도 너무 좋아 보여서 좀 불안하고, 그래서 어제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지고 오늘은 언어볼을 좀 많이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어볼을 언어볼 섞어 갈지, 아니면 오버 언더를 섞어 갈지, 오버 따로 갈지, 아니면 뭐 언더를 따로 갈지,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언어보 조합을 하나 만들긴 했는데 너무 언어보가 많다 보니 뭔가 하나를 더 데려가야 되나. 왜냐면 승패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그 하다 보면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아, 뭐 오늘은 뭐 별로다, 아니면 뭐 근데 무승부나,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무승부를 노렸지만 오늘도 무승부나 좀 그런 쪽으로 좀 노려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텔스타 그리고 포르티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PSV를 잡은 게 좀 커요. 그래서 어제 PSV 불안했는데 5대3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리고 텔스타가 지금 2경기 연속 2득점씩 하고 있는데, 이 포르티나 같은 경우도 득점이 좀 괜찮습니다. 뭐 3경기 연속 오버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를 오버를 가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이것도 챔피언십하고 LADBC를 언오버를 잘 안 줘요, 얘네가. 어젠가 그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경쟁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이게 무조건 쓸데없는 그 뭐 홀짝이나 이런 거에 하지 말고 이런 거 언오버 갈 수 있게 해줘야지. 왜 이런 걸 언오버를 뺍니까? 뭐 황금률 때문에 그러는 건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애초에 그런 불필요한 노르웨이 리그 같은 걸 아예 축구 없다고 끼워 넣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좀 해야 되는데, 어제도 보면 챔피언십 앞에 경기들은 언오버가 없었죠.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오버를 가면 상당히 좋은데 오버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 결국엔 포르티나도 흐름이 좋아서 무승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본다. 무승부 보고 테스트부터는 그냥 쭉 갑니다. 따로 표시는 안 해드릴게요. 자 PSG하고 랑스. 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초반인데 3연승 중인데 불안한 느낌입니다. 왜냐면 뭐
챔스 우승 그리고 클럽 월드컵 뭐 레알 미넨 잡을 때만 해도 너무 잘하는데 했는데 첼시한테 지고 토트넘한테 겨우 이기고 그 슈퍼컵 그리고 낭트 앙제도 결국 한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리고 툴루즈전도 6골 넣었지만 3실점을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파리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가 있습니다. 덴벨레하고 이제 두에가 이제 부상으로 결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랑스는 득점이 최근에 좀 많았기 때문에 파리가 아무리 홈이더라도 마인을 할 수 있을까? 앞전에 두 경기도 1대0으로 끝난 경기가 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파리 승만 보고 마인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 이러다가 어제 뭐 PSV나 뭐 다른 팀들처럼 뭐 다득점으로 이길 수도 있어요. 어제 고어헤드도 벨로라 했는데 결국엔 뭐 3대0으로 이기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3.5도 좀 애매해요. 부상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파리가 뭐 이길 것 같긴 한데 또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굳이 이거 가고 싶으면 뭐 3.5 기준 뭐 오버를 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파리도 뭐 실점이 없을 땐 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파리 승만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RC 스트라스부르 대 르하브르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배당이 올라갔거든요. 저는 스트라스 승부 보는데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갈 경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배당이 너무 적은 것도 있고 르하브르가 생각보다 잘한다. 최근에 뭐 니스전 3대1 승리도 있고 모나코전이나 랑스 지긴 했지만 결국 득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3경기 다 오보고 스트라스부르는 컨퍼런스 리그를 진출했는데 10월달에 경기가 있으니까 뭐 일정이 빡빡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왜 어렵냐면 스트라스가 그동안 3경기에 보여줬던 거 모나코전 빼면은 사실 흐름이 파리하고 비슷해요. 2경기 다 이제 1대0 승리고 원정에서 좀 아쉽게 지긴 했는데 모나코한테 그것도 비길 뻔했죠. 그래서 언오버도 2.5니까 당연히 이거 오버 가면 좋긴 하죠. 르하브르도 3경기 다 오버고. 근데 앞전에 2경기 1대0 승리도 좀 걸리고 이런 경기에 오히려 무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서 패스를 합니다. 알시스트라하고 르하브르 경기는. 그래서 승무 사이드로 보고 넘어가고 자 브레스트하고 파리 FC입니다. 자 브레스트는 제가 이제 처음 데려갔던 건 적중을 했고 릴 그때 프렌 나머지 2경기는 거의 데려갔을 때마다 다 졌거든요. 툴루즈랑 랑스. 그래서 브레스트가 지난번 퇴장도 있고 뭐 홈이긴 해서 좋긴 한데 파리 FC도 마르세유전 2대2까지 따라 붙었었고 지난번 메스전 3골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가장 좋은 거는 오버가 될 수 있는데 오버 배당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애매해요. 좀 브레스트도 득점이 많을 땐 많고 파리도 최근에 2경기 다 득점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 앙제 원정에서 0대1로 졌던 거 생각하면은 오버가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배당이 높지 않아서. 그래서 요거는 브레스트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배당은 지금 원정 쪽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홈이라 질 것 같진 않아요. 브레스트도 아직 1승이 없습니다. 오히려 파리 FC는 1승을 했기 때문에 파리 FC의 연승을 안 보고 저는 왜냐면 브레스트가 뭐 주전키퍼 퇴장에 미드필더도 한 명 뭐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 퇴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뭐 결장 부분이 좀 불리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홈인데 쉽게 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브레스트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애매한 경기가 많거나 막상 승패 보면은 조금 안 좋아 보이거나 이런 경기들이 대부분이어서 오늘은 뭔가 좀 어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조금 템포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오늘 아침에 미축도 못 갔거든요. 오늘 밤새서 이제 어제 그 좀 스코어를 보느라 이거 밤새야겠다 해서 새벽까지 좀 안 자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눈을 뜨니 9시 반이네.
지금 킨다 하더라도 나머지 경기들 갈 수가 없다 생각해서 그냥 아예 포기하고 그냥 더 자버렸다. 그래서 오늘 미축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이제 잠깐 확인하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골 넣었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로스앤젤레스 이긴 거 이 정도만 봤지 아예 미축을 못 건드렸기 때문에 해축에 좀 그러면 좀 더 투자를 하자 생각했는데 막상 분석해보니 해축도 별로다. 그래서 지금 이거 끝나면 저녁 경기를 한번 봐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 K리그하고 J리그 너무 갈 게 없으면 그래서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자 그럼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스하고 앙제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무승부 봐야죠. 무만 보인다. 앙제도 이 최근에 실점이 좀 적어요. 1승 1무 1패. 메스도 지난번 파리FC한테 지면서 3연패 중이긴 한데 아무리 2부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얘네는 홈 성적이 원래 좋고 앙제 정도면 연패는 끊어야죠. 다만 앙제가 실점이 적다는 거 생각하면은 무승부 보는 게 맞다. 승패로 갈린다면 전 그래도 메스가 이길 확률이 좀 더 높다 보는데 홈이라 이런 건 그냥 묻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맨시 맨유 건너뜁니다. 왜냐면 이 맨시가 옛날 같지 않은 맨시고 그리고 영입도 꽤 잘해가지고 나름 좀 좋게 봤었는데 왜냐면 초반만 하더라도 나름 나쁘지 않았거든요. 클럽 월드컵도 그렇고 근데 맨시티도 보면은 뭐 예전만큼의 포스는 없어요. 그리고 셰르키하고 마르무시도 부상이고 아인누리도 부상인 것 같고 그래서 뭐 나머지 선수들 그리고 저 AC 밀란에서 레인데르스가 좀 잘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예전만큼 강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리고 맨유도 마테우스 쿠냐하고 이제 마운트의 부상도 있고 수비의 달롯도 부상인데 나름 그래도 맨유가 득점이 좀 꾸준했고 맨시티가 맨유 상대로 압도하진 못하거든요. 최근에 상성이 그리고 최근에 연패 중입니다. 물론 맨시티의 3연패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브라이튼전도 결국 역전패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토트넘한테도 무득점으로 졌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배당 대비 좀 별로입니다. 아무리 맨시티가 이길 확률이 높더라도 그냥 차라리 오버 찍든 뭐 핸디물을 보든 그냥 관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너뛴다. 맨시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맨앵글라하고 브레멘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맨앵글라 같은 경우에는 2경기 연속 득점이 없습니다. 1무 1패. 지난 친선전 샬케를 잡긴 했지만 이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아직 1승이 없는데 지난 레버쿠젠전 3골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그 3골이 좀 큰 게 그 브레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2골을 더 넣었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맨앵글라의 득점력 그리고 브레멘의 원정 득점력 생각하면은 언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맨앵글라도 솔직히 홈이라 좀 유리할 것 같은데 2경기 득점 없는 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언더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배당이 오버로 빠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 사스올로 라치오. 요 경기는 건너뛰었습니다. 왜냐? 라치오 승무를 볼게요. 왜냐면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4대0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 이게 원정이라 좀 불안하고 원정 데이터가 한 경기밖에 없잖아요. 그 어디냐? 그 코모전 0대2로 졌던 경기. 그리고 라치오가 은근 미드필더 라인 쪽에 부상이 몇 명 있고 그리고 사스올로는 딱히 부상이 없는데 이게 얘네가 2부에서 올라왔거든요. 나폴리전 뭐 0대2로 지긴 했지만 크레모네 2골 내주고 2골 따라잡긴 했지만 결국엔 선제골을 넣은 경기가 없단 말이죠. 아무리 홈에서 성적이 좋다 한들 라치오하고의 경기는 좀 빡세지 않나. 그래서 라치오 승무 보지만 배당도 라치오가 갈만한 것 같은데 불안해서 저는 그냥 패스를 합니다. 막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패스를 했고 자 오사수나 라요
이거는 뭐 어제부터 봤던 경기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무승부 봅니다. 왜냐? 라이오도 지난번 바르샤전 비겼고, 그리고 얘네도 컨퍼런스에 진출해서 이제 10월에 경기가 있는데 빌바오전도 한 골 차로밖에 안 졌어요. 지로나 원정에서 3골을 넣었고 나름 성적이 좋습니다. 프리시즌에 AT하고도 비겼던 상황이라서. 그리고 오사수나는 원래 홈에서 좀 강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발렌시아도 잡고 원정에서 에스파뇰 레알한테 질 때도 한 골밖에 안 줘서 얘네 언더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홈에서는 뭐 AT도 잡고 그랬던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상성도 라요 상대로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오사수나가 홈에서. 그래서 뭐 오사수나 사이드로 보지만 라요도 최근에 흐름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이게 A매치 이후의 경기들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피로도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 봐요. 뭐 리그도 옮겨 다니긴 하지만 이건 아예 이제 국가를 옮기거나 뭐 이런 이동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면 그런 부분에서 막 결장하는 선수들도 있었잖아요. 부상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야 된다 봐서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그리고 AC 밀란 볼로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C 밀란 같은 그 경우 볼로냐하고 비교했을 때 뭐 2경기밖에 없긴 하지만 홈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슈팅 때리고 점유율도 가져갔지만 크레모네한테 진 거는 좀 크고 레체를 잡긴 했어요. AC 밀란이. 그리고 지금 보면은 플리시치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모드리치도 일러실 하고 있고 나름 괜찮은데 볼로냐도 보면 공격이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는데 2경기 다 언더인 점. 그리고 로마 원정에서 0대1로 지긴 했는데 얘네도 홈에서 코모 상대로 많은 득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반문 보면은 둘 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처음 언더를 봤는데 그래도 밀란 홈이라서 밀란 사이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비길 수 있다는 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C 밀란 승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로 가면 뭐 갈만한 게 뭐 없잖아요. 별로. AC 밀란도 승무 보기 때문에 승을 확실히 갈 수가 없고 이러다 보면은 뭐 오늘 사실 뭐 포츠머스나 레반테 프렌을 1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나마 셀타랑 릴이 조금 홈이라 괜찮아 보이는데 배당이 생각보다 안 나올 것 같다. 어제처럼 뭐 2순위로 데려갈 수 있는 딱 3경기만 묶었을 때 약 중배당 정도 나올 수 있는 배당을 데려가려면 결국 포츠머스나 레반테 프렌을 이제 2순위로 데려가야 되는데 오늘은 좀 뭔가 애매하네요 다. 자, 그 다음에 스타드렌 리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드렌하고 리옹 같은 경우 리옹이 이렇게 성적이 좋은 줄 몰랐어요. 3승 무패, 3경기 무실점. 상대가 뭐 랑스 마르세유도 있었기 때문에 약하다 볼 수도 없고 뭔가 멤버적으로 보면 이 정도인가 생각하는데 왜냐면 셰르키도 이제 맨시티로 갔고 지난 시즌 골을 좀 넣었던 이제 라카제트도 떠났기 때문에 그 정도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리시즌도 보면은. 근데 스타드랜도 쉽지 않은 팀이다. 원래 옛날부터 이제 홈에서 강했던 팀인데 작년은 홈에서 그 정도의 느낌은 못 받았죠. 다만 이제 올해 첫 경기 마르세유가 이제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한 거죠. 스타드렌 상대로 이제 0대1로 졌는데 스타드렌이 전반 초반에 이제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세유를 이겼습니다. 극장골로. 이거는 뭐 마르세유가 골을 못 넣은 게 잘못이죠. 슈팅이 거의 2배 차이 났는데. 그래서 어쨌든 스타드렌이 그 1승 이후에 승리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로레앙전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0대4 스코어만 보면 너무 못했다 볼 수도 있는데 전반 한 10분 만에 2명 퇴장 당했어요. 수비하고 미드필더. 그래서 4대0 4골이나 줬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는 앙제하고 비겼기 때문에 리옹이 아무리 흐름이 좋다 한들 스타드렌 홈입니다. 홈. 퇴장당한
상황에서 마르세유 상대로도 결국엔 1대0으로 이겨서 리옹도 보면은 실점이 없긴 한데 원정은 결국 랑스 한 경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무승부 봅니다. 이 경기도. 쉽진 않겠다. 리옹 입장에서도 4연승까지는 좀 빡세지 않을까.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요거 하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드렌하고 리옹을 이제 했고, 자, 바르샤 발렌시아인데 마지막 경기 항상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상성은 바르샤가 좋아요. 최근 발렌시아 상대로 4연승 중이기도 하고 홈에서 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바르샤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바르샤가 지금 2승 1무로 승점이 7점입니다. 7점. 오늘 이기면 뭐 2위까지 가겠는데 레알이 너무 이제 단독으로 달리고 있고 어제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바르샤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비도 부상인데 이제 대용이 그 A매치 때 부상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말도 부상으로 못 나와요. 야말은 3경기 다 뛰었는데 결국 부상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이 공격이 조금 더 약해질 수 있고 수비에도 부상이 있고 그리고 그 3경기 연속 다 원정을 치렀거든요. 마요르카, 레반테, 라요. 2승 1무로 나쁘진 않는데 지금 2경기 연속 실점이 있고 바르샤가 이제 당연히 공격력이 워낙 좋긴 하지만 발렌시아가 지난번 헤타페를 3대0으로 이긴 것도 좀 찝찝하고 생각보다 실점이 많이 없어요. 발렌시아가. 그래서 공격에 야말도 빠지고 대용도 없고 뭔가 뭐 제가 뭐 보니까 감독이 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 다음 주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뉴캐슬 이제 원정. 그래서 이번에 뭐 그 누구였더라? 아라우하고 하피냐를 뭐 뺄 수도 있다. 너무 스케줄이 빡빡했기 때문에 남미 쪽. 그래서 만약에 못 나오면 진짜 뺀다면 이 두 팀의 그 경기 내용은 많은 골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르샤의 쪽 배당도 말이 안 되고 아무리 이길 확률이 높아도 그래서 저는 3.5를 줬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언더를 봅니다. 언더.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갈만한 게 생각보다 어제는 갈 게 너무 많아서 결국엔 1순위도 이제 다폴더로 데려갔던 건데 오늘은 어제보다 생각보다 갈만한 승패 라인이 별로 없다. 제가 지금 보는 승패 라인이 한 7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2개는 불확실해서 뺀다고 하더라도 그럼 5개에서 결국엔 이제 거기서 머리를 써야 되는데 이거 1, 2순위 나누기가 참 애매하고 언오버가 한 8개 정도 보기 때문에 차라리 이미 언오버 한 조합은 만들었고 무승부도 한 조금 많이 보기 때문에 오늘 차라리 물을 좀 쪼개서 나눠 가야 되나요? 어제 어쨌든 무승부 한 조합을 적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는 항상 이제 안 되더라도 도전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섞어가면 될 것 같고 오늘 억지로 갈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다음 챔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로마 살짝 불안해요. 저는 불안하기 때문에 로마 승무 보지만 언더를 좀 더 봅니다. 2경기 실점이 없는 거 뭐 좋고 뭐 다 좋은데 뭔가 언더가 더 좋아 보이는 느낌? 예, 전 무승부도 보기 때문에 언더를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왜냐면 토리노가 아직 득점이 없어서 근데 로마도 결국 득점 못하면 0대0으로 비길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뭔가 로마도 조금 시원하지가 않아서 물론 그래도 홈이라서 이길 확률이 높긴 한데 저는 차라리 언더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배당이 너무 낮잖아요. 1.38
만약에 로마를 한 1.6 정도 줬다. 그러면 가볼만 하죠. 근데 1.38이면은 배당이 너무 낮기도 하고 조금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승패 갈만한 경기가 별로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차라리 무승부나 아니면 언오버. 오늘 유독 언오버가 많이 보여서 언오버 조합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조합이 마무리가 안 됐다. 밀란 승도 좀 불안해요. 볼로냐 쉽지 않은 팀이라. 그래서 AC 밀란 승무부지만 지금 승을 가야 되냐 언더 쪽을 봐야 되냐 고민입니다. AC 밀란도.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로마 토리노, AC 밀란 볼로냐.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게 승패 라인 지금 조합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나중에 다시 키는 한이 있어도 앞 경기 이제 오늘은 억지로라도 고배당을 좀 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운을 다 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너무 운이 좀 따라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래도 안 갈 순 없죠. 적절하게 섞어서 좀 그렇다고 막 억지로 막 아닌 경기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서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무승부도 좀 나눠놨고 그리고 언오보도 만들었는데 승패 라인에서 만약에 생각보다 조합이 좀 안 나오면 언오버 조합을 하나 추가하든가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엑셀시오르 경기가 몇 시야 이게 7시 15분 마감이기 때문에 6시까지는 다 마무리해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6시까지는 좀 방종하고 마무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시까지는 좀 어떻게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릴이요? 릴? 릴이 어디 있더라? 릴은 아직 배트맨 배당이 안 빠졌는데 저는 릴 승에 오버 봅니다. 오버. 자, 더 질문 없으시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잠시만요. 어제 이거 플럼이 이제 도와줬기 때문에 괜찮았다. 자, 이제 뭐 질문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그래도 어제 적중한 건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름 힘들게 적중했는데 이럴 때 이제 적중했다고 언급을 좀 해야 되니까 언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제 1, 2순위 묶어간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마지막 경기 아슬아슬했다. 페노르트. 그리고 켈른도 도와줬고 플럼도 도와줬고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극장골도 터져줘야 되고 뭐 어디 하나 이제 부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만큼은 아니더라도 8개는 좀 빡세긴 하니까 그래서 좀 어쨌든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오늘까지는 다시 보기를 남겨드릴게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진짜 구독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를 이용하시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빠르게 좀 마무리해서 6시까지는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엑셀시오르 경기를 가든 안 가든 어쨌든 시간이 7시 15분이 마감이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해서 1시간 전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늦어도 한 6시 10분 해서 그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진짜 조합을 봤더라도 별로다 하면은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 어제 됐다고 오늘까지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
개인마다 좀 달라요. 뭐 조합이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근데 그겁니다. 낮은 배당을 여러 개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배당 자체들이 다 높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적절하게 금액을 나눠서 가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뭐 2배짜리를 막 5개, 6개 주면은 그건 좀 빡세죠. 모든 걸 풀베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진짜 적을 때는 2배가 될 수도 있어요. 1순위가. 근데 그런 경우는 뭐 한 조합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뭐 4배, 5배. 뭐 무승부는 뭐 기본적으로 9배, 10배 되니까 뭐 적절하게 나눠 가시면 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벚꽃님. 팬가입 감사드리고 그러면 뭐 더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 마무리하고 지금 무승부 몇 조합이랑 언오버 그리고 승패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게 언오버가 될지 승패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마무리하고 최대한 좀 6시 안으로 6시까지 마무리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궁금한 게 있다 조합을 받고 그러면 쪽지를 주세요. 쪽지. 나가면 아마 확인을 못할 텐데 뭐 PC 앞에 있는 한은 웬만하면 확인을 하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방종을 하고 이따가 혹시라도 앞에 경기들을 만약에 뭐 조합을 간 게 있다면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뭐 나중에 뭐 방송을 다시 한번 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잘 골라가셔서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볼게요.